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최소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이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바이오 업계는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 바이오 기업은 괜찮은 걸까요? 이번 미국의 관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현지 시각 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언급했습니다. 관세는 무려 25% 이상, 여기에 그치지 않고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무관세가 적용될 거라 회유하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건 대놓고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꼴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출 시 의약품은 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관례를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책을 내도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상위 5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310억 달러, 하나로 약 820조 3천억 원을 기록, 향후 5년간 25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하여 연평균 5%의 성장률 수준을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8,780억 달러, 하나로 약 1,141조 4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기 정부에서도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결국에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 우려로 인해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역수지 적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엔 무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의약품 943억 달러, 하나로 약 135조 9,800억 원을 수출한 데 반해 2,126억 달러, 하나로 약 306조 5,692억 원을 수입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서 1,180억 달러, 하나로 약 170조 1,560만 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의약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대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의약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2024년에만 미국으로 약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의 의약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생각보다 현재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매출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국 관세 부과 상황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올해 미국 판매 예정 제품의 9개월 불량 재고를 이전 완료한 상태로 올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 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원료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후 현지 위탁 생산업체를 통해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위탁 생산업체와 완제의약품 생산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할지 아니면 현지에 구축된 생산시설을 인수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셀트리온은 미국의 행보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위탁개발 생산 CDMO의 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연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최대 매출인 4조 5,473억 원을 기록, 글로벌 CDMO 기업 중 론자에 이어 전 세계 2위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외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미국 관세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각보다 피해가 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로 생산하는 의약품 특성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필수 의약품이 아닌 항암제와 만성질환 치료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살펴보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자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의약품은 백신과 원료의약품,
케미칼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암제와 만성질환 치료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경우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환자가 꼭 처방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CMO 계약의 경우 단기가 아닌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둔 상태라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DMO 특성상 제품의 조달과 관리에 관련된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약가가 오를지언정 수익성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현지 업체의 생산 위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현지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지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SK바이오팜도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로 2024년 기준 연간 4,3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아직까지 미국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SK바이오텍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한 후 캐나다 위탁 생산업체에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업체를 리스트업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소재 위탁 생산업체로 단일화된 생산 라인을 여러 업체로 확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한양행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로 미국 시장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렉나자의 미국 판권은 얀센이 가지고 있으며 생산과 공급을 모두 얀센이 담당하고 있어 유한양행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용 관련 의약품으로 대웅제약과 휴젤도 미국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통해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점유율 13%를 기록, 미용 시장에서 매출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아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젤은 보툴렉스로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품목 허가를 마쳤으며 하반기 수출 물량을 선적해둔 상태입니다. 휴젤은 아직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으며 진행 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라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관세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관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관세가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툴리눔 톡신과 미용 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높을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될지 세부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단순하게 의약품의 단가를 인상하고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활용해 현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가가 인상될 경우 경쟁 제품과 비용 경쟁에서 밀릴 것이고 재고 활용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또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에게는 커다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처했으면 좋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관세 부과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바이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